바이든 정부의 뉴스 브리핑.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 FBI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이러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데일리 메일이 확보한 이메일 자료, 이 헌터 바이든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노트북에서 채취한 이메일 자료들에 따르면 이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부터 이미 통장을 같이 사용을 했던 흔적들,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의 친구, 동업자이자 친구가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세금 보고를 대신 내줬던 흔적들, 뭐 여러 가지 이 돈 관계가 얽혀져 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내용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9년 만에 가장 큰 소셜 시큐리티 체크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9%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이 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해서 이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회보장 비용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발행되는 체크의 액수도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엄청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급될 사회보장비가 5.9%라는 엄청나게 많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좀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조지아주 출신의 연방 의원들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일자리들을 보호해달라라고 서한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전기차 생산을 거의 다 계획하고 있거나 실제로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수가 벌써 5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들까지 하면은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져 있는 문제이겠죠. 근데 연방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조 5천억짜리 예산 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규 내용들에 보면은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자동차여야 하고, 그리고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노조에 소속되어져 있는 노조원이 만드는 전기자동차여야지만 $4,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조지아주에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노조 무력화 법안이 있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곳을 선택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조지아주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자동차는 어쩌면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생긴 것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에서는 풀톤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용지를 직접 검사하게 해달라라는 요청, 이게 소송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오늘 기각됐습니다. 어제 주 선거관리 수사관들이 풀톤 카운티의 선거 문제점들, 의혹들을 조사를 해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도 그 발표에 따라서 그냥 부재자 투표용지 굳이 직접 외부인들이 보게 할 필요 없다라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보로 조지아라고 그러죠. 보터 GA라는 단체에서 소송을 내건 것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수십 장의 애피데이빗, 그러니까 증언서들이 첨부가 됐었죠. 거기에 보면은 한 번도 접히지도 않았던, 접힌 흔적이 없는 그런 투표용지들이 여러 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개표 요원이 한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접힌 흔적이 없는 깨끗한 그런 투표용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기각을 하고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느냐? 공정하게 다 보여줘라. 조지아 주민들은 그걸 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 보여주면 될 것을 왜 감추려고 하느냐.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보로 조지아를 이끌고 있는 갈랜드 파보리토라는 분은 지금 항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올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나 어떤 사설단체에서 나온 예고가 아니고요. 이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예고를 해나왔습니다. 참 저희가 갑갑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프레온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분들은 무려 54%까지 난방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고요. 가스로 난방을 하는 분도 작년보다는 30%가, 그리고 전기 난방하는 분도 작년보다는 6%가 더 올라간 그런 난방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난방비 문제, 이 문제도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옹호단체들이 페이스북을 멈추는 방법을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서 지금 주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이 의회 증언도 하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다 자료를 제시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크로스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뭐 이런 폭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또 검열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자유옹호단체들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두 단체가 아니고요, 무려 40여 개의 단체가 지금 이러한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웹사이트도 만들었는데요. howtostopfacebook.org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이곳을 통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운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연방 프라이버시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반면 언론인이라든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내부 정책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안전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안티고네 데이비스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 280만 명의 적극적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비자발적인 공인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인 혹은 인권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돼서 다른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크로스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580만 명이나 달하는 VIP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올리면은 안 되는, 검열당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이 580만 명이라는 VIP들은 그냥 올려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처리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280만 명의 언론인과 또 인권 운동가들까지도 이 컨텐츠를 보호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좀 작동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어서 결국 이 페이스북이 결코 공평하지 않은 차별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 SU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완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될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이 국가기관인데요. 이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은 그 코로나 감염 위험이 이 약물 사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한 수십 배 더 높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이해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대마초를 사용을 하는데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대마초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 담배를 체질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서 담배만 피면은 이렇게 막 헛구역질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좀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 이 담배에 대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이 감염 확률이 높아지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newsandpost.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올려놓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죠. 그렉 에봇 주지사가 연방정부가 내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정책을 따르지 마라
그 금지하겠다. 텍사스주에서는 어떤 기업도, 어떤 단체도, 어떤 정부 기관도 백신 의무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요. 주의회에다가 지금 현재 제3차 특별회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주의회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달라. 백신 의무화를 텍사스주 내에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일단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그 법령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백신 의무화가 만들어내는 많은 부작용들이 최근 들어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인데 이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은 일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생업을 잃고 가족들이 생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민간 기업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의무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만약에 집행당국이 오샤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오샤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경우 벌금 액수가 14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형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아예 그냥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인력난 문제가 생기고 기업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벌금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은 텍사스주에서 먼저 나왔지만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던 공화당 주지사들이 12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에서 이러한 행정조치들 혹은 입법 활동들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에서 빠져나온 보고서들, 이 보고서들을 언론사에서 입수를 했는데요. 박스뉴스가 이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서 들여다보았더니 미립국자 16만 명이 국내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방류된, 풀려난 이런 정황들이 보고서로 정식 이 국토안보부 보고서, 국경수출대에서 만든 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그 16만 명은 노동허가까지 받았다. 임시 노동허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노동허가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그 국경순찰 대장을 하고 있다가 해고당한 로드니 스캇 전 국경수찰 대장이 박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가석방이라는 것은 이 사례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인도주의적 이유라든가 상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 가석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상황들은 16만 명이나 풀어줬다? 근데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일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5에서 10건 정도의 가석방만 승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5건, 10건밖에 안 했, 1년 사이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16만 명을 풀어줬다. 비교가 될 수가 없는, 10,000배가 넘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하게 짝이 없고요. 이들에게 임시 노동허가가 주어진 이유는 이들이 망명 신청을 하고 이민법정에서 이민법관의 어떤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현재 미국의 이민법의 허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 반드시 또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역사 지우기 하는 거냐? 이 구글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구글 어바웃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구글 검색창에서 인물 검색을 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바웃이라고 오른쪽 화면에 뜨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그 대통령들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유독 트럼프 대통령만 대통령직에 몇 대 대통령이었다라든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대통령 백악관에서 일을 했다라든가 이런 표시가 유독 트럼프만 빠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